간밤 미국 증시가 3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다우가 0.4%, 나스닥이 2.2%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이르면 5월부터 매월 950억 달러씩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5월에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66%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현재 양대 시장은 1% 가까운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장 목요일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81%가 하락하면서 2712.72포인트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3조 2,700억 원 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4%가 하락하면서 2,714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708포인트 선에서 저가를 마련했습니다. 장중에 2,718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2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범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현재 2,712.13포인트 선, 현재 23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틀째 동반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지수의 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706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1,154억 원어치 매도 우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919억 원어치의 순매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사흘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동반 매도하면서 IT와 화학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동반 매수하는 쪽은 섬유, 의복과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 동향 함께 보시죠.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이 2% 하락세를 기록하는데요. 간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전기가스 1% 중후반의 하락, 그리고 성장주 서비스 업종 1.56%, 종이 목재 업종이 1.46%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오늘장 업종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철강, 금속, 음식료품이 소폭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양호한 실적 발표가 오늘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1분기 최초로 매출 70조 원을 넘겨서 77조 원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하면서 14억 1천억 원대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이자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68,1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다시 한번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68,300원, 400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부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1%에서 3%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성장주의 낙폭, 그리고 금융주의 낙폭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카오, KB금융, 카카오뱅크 2%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0.83%까지 상승하면서 18만 1,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흘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16만 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업황과 주가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신형 팰리세이드 모델이 이미지가 공개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25% 오른 81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오늘도 가격 상승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오늘 페인트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최대 30% 인상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여파가 있는 업종이고요.
여기에 물류 비용과 인건 비용도 상승하면서 이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페인트주들은 지난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조강페인트, 강남 제비스코 같은 종목은 지난해 적자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페인트 가격의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장중에 탄력을 얻다가 현재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사마페인트는 지난해 90% 급감한 실적,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페인트 주들 가운데 조금은 양호했었던 실적을 보여줬던 노루페인트가 현재 5.5%, 노루페인트 우선주까지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온통 KG그룹에 몰려 있습니다. 어제 KG그룹 산하 KG케미칼과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외 거래에서도 KG그룹주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본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음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상승 탄력은 KG케미칼이 16% 나타나고 있습니다. KG동부제철 26.98% 급등하고 있고요.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나란히 4에서 12%까지, 그리고 KGETS가 14% 강세를 띠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KG그룹인 메이슨 캐피탈이 19%까지 크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쌍용차 인수전 가열에 따라서 기존의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었던 종목들은 오늘장 또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쌍방울이 12%, 광림이 11% 급락하고요. KH필록스 5% 하락입니다. EM플러스, AT세미콘, 금호 HT 나란히 6%에서 15%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05%가 하락하고 있고요. 933.1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3조 4,1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66% 하락하면서 936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됐고요. 933선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933.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쪽에 이틀째 동반 매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744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856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2,747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면서 개인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락하는 종목들 쭉 보시면 성장주의 약세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연준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반영되면서 특히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위메이드 5.47%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10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서는 일단 성공하고 있습니다. 10만 1,900원 선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서 10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밖에 첨보와 HLB, CJ ENM까지 나란히 2%에서 3%까지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유무사 증자를 발표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유무상 증자 소식에 따라서 오늘 개장 초에 6%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LNF 플러스 전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 상승하면서 62,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로 IT 바이오주 종목별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파트론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트론의 주가 5.6% 상승하면서 11,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14%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자 가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기술이 유전자 전달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한 내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넷메드의 23.5% 지분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넥스인데요. 이 회사를 설립했던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가 유전자 전달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전자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20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분야인데요. 이에 따라서 바이넥스의 주가는 15% 가까이까지 급등하면서 18,5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래 대금이 눈에 띄고 있는 IT 바이오주 박셀바이오 최근에 애견 반려동물의 암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왔었고요. 주가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반도체 기판, 호황에 따라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3% 탄력을 기록하면서 28,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 보시죠.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료주 가운데 누보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4%까지 급등하면서 4,50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효성 OMB도 나란히 상승을 소폭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TYM이라는 농기계주가 오늘장 3% 넘게 상승하는데 최근 강력한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 가운데서 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광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KPF가 현재 3.68% 오른 5,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네요. 10시 구간이었습니다.